자, 19번 문제입니다. 가우스를 씌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불연속점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에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일단 fx를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이 모두 0과 1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전부 가우스 값이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0과 1 사이에 있는 이제 그래프 부분은 모두 가우스를 씌우면은 이제 가우스 씌운 것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함수값을 0으로 다 내려앉힌 모양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함수값이 0이니까 가우스를 씌워도 0이니까요. 이 점은 함수값이 0이 되고 여기 이 점 같은 경우가 특별한데 쟤는 함수값이 지금 1이죠. 1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은 그대로 1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값이 딱 1이 되는 순간부터는 함수값이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함수값이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우면 전부 다 1로 내려앉히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되면은 딱 함수값이 2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얘는 1이 아니라 2가 돼야 돼요. 여기는 이제 다 함수값이 2가 되는. 그래서 파란색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떤 함수 fx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이렇게 그 이제 함수값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앉힌 계단형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x-2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리고 함수값을 정수 단위로 쪼개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범위는 1부터 4까지이죠. 그래서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함수 그래프는 요만큼인데요. 얘네들을 가우스를 씌웠을 때의 그래프로 바꿔서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 이 부분은 함수값을 전부 다 0으로 내려앉혀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전부 다 함수값이 이제 가우스 값이 2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내려앉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굵게 표시해 봤는데 얘가 가우스 x-2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4,1을 빼먹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불연속점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곳에서는 다 연속이다가 이렇게 x값이 2가 되면서 처음으로 불연속점이 생기죠. 여기 좌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0이니까 일단 좌극하는 우극하는 다르죠. 그래서 일단 2가 불연속점입니다. 마찬가지로 3에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3도 불연속점입니다. 자, 1과 4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영상을 멈추고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4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1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일단 연속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원래는 함수값과 그리고 우극한을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쓸라. 자, 우극한 그리고 1에서의 좌극한 원래는 이 세 개가 다 존재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현재 정의역은 1부터 4까지 다 친구간이기 때문에 좌극한을 논의하지 않아도 돼서 뭐랑 뭐만 같으면 된다? 우극한과 함수값만 같으면 됩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1에서 함수값도 마이너스 1 그리고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개가 모두 마이너스 1로서 같죠.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4에서를 살펴보면은 4에서는 이렇게 좌극한과 함수값과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걸 확실히 볼 수 있죠. 그래서 4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4에서는 불연속이 되고 1은 연속이니까 제껴주면 총 불연속점은 3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항상 연속 불연속 따질 때에는 양쪽 끝값을 조금 유의해서 따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20번입니다. 문제 길이도 길고 한번 풀어봤으면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것보단 헷갈려서 틀리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푸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해석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죠. x가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고, 요 말은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fx와 g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놓고,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면은 한눈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지금 해보세요. 선생님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은 그게 발전은 되지 않겠죠.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함수값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경계값 항상 어디를 채우고 어디를 비워놔야 되는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gx는 바깥쪽은 다 함수값이 1이고, 그리고 경계를 포함하고, 그리고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항상 경계값 어디를 채우고 어디를 비우는지 명확하게 실수 안 하도록 더 신경 써가면서 그리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연속인지 뭐 이런 것들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수가 참 다양한 함수를 물어봅니다. fx, gx 두 개 곱한 것도 물어보고 있고 더한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함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표로 정리하면은 조금 덜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표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일단 마이너스 1과 1이 좀 주요한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을 논하려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로 구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하지 말고 일단 fx부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은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은 1, 우극한은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gx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1.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과 함수값은 모두 1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고, 여기서는 실수를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fx와 gx의 합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뭐 해주면 되나요?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fx, gx의 극한값을 잘 구해놨으니까 이 더하기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덧셈이니까 실수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빨간색 박스 안을 실수 없이 잘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fx, gx 두 개 곱한 거의 극한값도 이런 거 두 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풀어야 되는 것들은 모두 이 표 안에 다 있을 겁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의 fx, gx의 극한값, 마이너스 1에서의 fx, gx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되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fx 플러스 gx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지 보고 있습니다. fx 플러스 gx 함수의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자, 연속되려면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뭐다? 불연속이다. 따라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g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다 같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꼭 선생님처럼 표로 안 풀어도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고안을 해 놓아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함수 gx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나왔네요. 합성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뭐 모든 실수라고 하지만 특히 1에서 연속인 거를 물어보는 상황이겠죠. A, B에서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 합성함수 문제 봤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의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성함수가 어떤 값 xa에서 연속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의 그대로 함수값 gfa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한값 gfx가 a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말은 gfx 합성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a에서 같아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3번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이 같아야 됩니다. 이 문제도 이 정의대로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1에서 연속일 정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일단 1번 gf1이 존재해야 됩니다. 함수값 gf1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합성함수에 우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합성함수의 좌극한이 1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함수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이 지금 이 그래프에 따르면은 1이죠. 그래서 F1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G1이 되고,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g1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값도 a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가 일단 1번 조건에서 함수값이 a 플러스 b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은 x가 일단 1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요게 조금 이제 사전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의 것부터 관찰하세요. x가 1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극한일 때 fx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1에서의 우극한에서 fx는 뭐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2로 가까워지는데 2.1, 2.01 이런 식으로 2에서 큰 값에서 2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죠. 한마디로 이거를 약간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2로 가까이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이보다 큰 값에서 다가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는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나는 이제 g 합성함수의 이제 극한값을 구하려는데 fx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를 알아냈어요. 2로 가는 우극한인 거를 알아냈지. 그래서 꼭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처음 보니까 fx를 t라고 좀 치환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 극한 문제로 바뀝니다. 꼭 치환을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관찰했기 때문에 단순 극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족하면 영상을 멈추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나 이까지 이해했으면 그 뒤는 쉽습니다. 자, gx는 다행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t가 2로 가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그냥 2만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극한도 구했고 좀 전에 함수값도 구했죠. 자, 좌극한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스스로 하면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 되죠. 왜? 혹시 까먹은 건 아니죠? 자,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거 여러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자면 A가 마이너스 3 그리고 B가 2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나머지는 다 풀만 하니까 한번 복습을 할 때 주안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낯설게 집합이 등장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를 모아둔 집합이래요. 자,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이 주어진 방정식의 x는 뭐다? 실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실근들을 모아둔 집합이니까 실근 집합이죠. 그거의 원소의 개수니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실근을 모아둔 집합의 개수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말장난 같은데 실근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게 실근의 개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2a-2x 플러스 a-이라는 방정식을 주고 이것에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저렇게 어렵게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하는데 이 FA가 불연속이 되는 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 눈치를 챌 수 있는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분명히 A의 범위에 따라서 언제는 2개, 언제는 1개, 언제는 0개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지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뚝뚝 끊어지는 게 언제냐 이 불연속점들을 구해라 하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하면에 여러분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판별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지금은 짝수 형태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쓸 건데 이 4분의 D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은 2개, 즉 FA가 2가 될 거고 0이면은 중근을 가지니까 FA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니까 실근이 없으니까 FA가 0 되겠죠. 이런 식으로 fx의 그 그래프를 한번 완성을 해볼 겁니다. 자, 판별식을 구해보면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2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a-2, a-3이 되어서 우리는 판별식 그래프를 a에 대한 판별식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분의 D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4분의 D라는 것 또한 A에 관한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아니면 0과 같으냐 아니면 작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알고 싶은 FA 그래프를 밑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A 값이 2와 3이죠. 자, 그래서 FA 그래프를 그려보면 판별식이 플러스일 때는 FA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인 점에서는 FA가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에는 FA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내가 완성한 FA 그래프입니다. 보다시피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이다. 2랑 3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플러스 3 해서 5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는 1차 고사 준비 학생들은 이 범위는 1차 고사 범위는 아닙니다. 2차 고사 범위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극대 극소, 증가 감소, 그리고 최대 최소 모두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만 잘 연습되어 있으면 한 번에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정말 많이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머리 쓸 거 없이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x-2분의 3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유리함수니까 x = 2를 정근선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내가 그린 거는 y = x-2분의 3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걸 그려야 되죠. 얘나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전체적으로 씌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 형태가 되죠.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만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죠. 그래서 여기 뚝 끊어주면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는 점은 단연코 여기죠. 최소값을 가지는 점은 단연코 여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f1이 되고 최소값은 f-1이 돼서 뭐 계산만 하면 여러분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1회고사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에 실근이 속하는, 다른 말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방정식 실근의 존재성 100이면 100, 100이면 100까지는 아니고요. 사이값 정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이값 정리로도 풀 수 있고, 우리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2차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방법이 뭔지도 좀 적겠습니다. 그래프 극대극소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방법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이값 정리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억만 일단 풀게요. fx가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때는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요? f-2와 f-1이 이제 부호가 달라야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연속은 당연하고 f-1을 살짝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이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은 어쩌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마이너스라서 부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에서는 함수값이 양수이면서 마이너스 1에서는 음수,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실근을 가지죠. 그래서 기억은 실근을 가지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니은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도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한번 풀어보면은 리을도 fx가 1번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1과 2 사이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당연히 돼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f1을 구해보면은 f1은 암산하기가 쉬우니까 바로 암산 한번 해봅시다. 5라서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f2도 구해보면은 0보다 커요. 그래서 0보다 크면은 1과 2 사이에서 얘에서도 이제 함수값이 양수, f2도 양수니까 물론 이렇게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장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실근을 가지는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실근을 안 가지는 모양인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발레가 존재할 수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 등장하죠. 이 문제는 저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실근의 존재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개수까지 알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수까지 알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간을 나누어서 생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얘가 뭘 뜻하는지부터 기본 개념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 함수와 짝 함수라는 것이 있었죠. 홀 함수는 정의가 뜻이 뭐였냐면은 모든 정역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와 마이너스 fx가 같다라는 이 식을 만족하면 걔를 이제 홀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y 이꼴 fx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홀 함수가 참 중요한 거였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정리합시다. 만약에 다항 함수라면은 홀수 차수의 항만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홀함수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런 함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홀수 차수의 항은 존재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수항은 홀수 차수항이 아니죠. 그럼 얘는 어떤가요? 이거는 전형적인 홀함수입니다. 알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뭐 1이냐 마이너스 5냐 또는 짝수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3차항, 1차항 또는 7차항, 뭐 9차항 이런 것만 존재하면은 홀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짝함수는 요거 반대로만 하면 되죠. f-x와 fx가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면 짝함수였고 이게 정의였고요. 함수 그래프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제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짝수 차수항과 그리고 상수항도 짝수 차수항으로 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짝수 차수항과 상수항만 존재하면은 그 함수는 짝함수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3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 이런 게 이제 짝함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벌써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뭐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라고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아는 상태에서 왼쪽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과 f2의 곱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 무엇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실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여기도 3과 4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프는 안 그리고 이렇게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과 2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점에서 x축과 그래프가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나 봅니다.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그래프는 또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짝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y축으로 대칭시킨 왼쪽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실근을 뭐랑 뭐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서도 실근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쌤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1과 2 사이에서 하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하나, 3과 4 사이에서 하나,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서 하나, 이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물론 그래프가 아주 복잡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실근을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적어도 실근에 몇 개 가지는지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된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은 4개라고 적으면 답이 되겠죠. 자, 계속 실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만큼을 하나의 함수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fx가 3차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아는 정보를 다 한번 모아봅시다. 3차에다가
최고차항 계수가 보다시피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값을 한번 구해볼 텐데 이런 게 딱 보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기 딱 좋게 생겼고 1을 집어넣기 딱 좋게 생겼고 0을 집어넣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f0, f1,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f0은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돼서 각각의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부호를 조사할까요? 왜 하필 부호를 조사하느냐? 우리 실근의 존재성은 무슨 정리를 이용하는데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데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때는 양 끝에서의 부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앞으로 4점짜리 모의고사에서 줄곧 주구장창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큰 3차 함수는 모양이 기껏해야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값에서는 양수, 어떤 값에서는 음수, 어떤 값에서는 또 양수를 가지려면은 이 세 그래프 중에는 아마 불가능한 게 있을 거예요. 자,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0, 1, 2 x값을 표시를 해주고 f0은 양수니까 0, 얼마 양수를 가질 거고 1, 음수, 그 다음에 2, 양수 이렇게 가지니까 이 세 점을 지나가면 갈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요 세 개 중에서 뭐밖에 없다. 1번 유형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강의 fx 개형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프 개형의 종류는 이 개형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어요. 보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 했는데 누가 봐도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면 끝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적어야 되니까,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적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일단 여기서 자, 이 실근 알파 베타라고 감마라고 좀 표시를 할 텐데 알파를 포함하는 적당한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이 안에서 사이값 정리를 하나 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저기를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이값 정리 쓰기 위해서는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적어줘야겠죠. 다름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실근을 하나 가진다 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베타를 포함하는 또 적당한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를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 줬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또 사이값 정리를 적용해서 이제 똑같은 거를 두 번 더 적어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실근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므로 총 적어도 3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